1963년도에 기술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1년여 후인 1965년에 1회 기술사가 나와요. 그때는 67명이 기술사가 배출이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들을 청와대로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67명 중에서 다 못 가고 63명이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일일이 합격증을 한 사람한테 다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부흥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라도 저한테 건의해 주시고 찾아주십시오.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개발을 해서 소방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계속 공부를 해서 1995년 10월에 소방기술사를 취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기계설비를 취득하고 그때는 광주 전남 지역에 소방기술사가 아무도 없어서 광주에다가 소방기술사 사무소를 최초로 등록을 했죠.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소방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했고요. 그 뒤에 서울로 이전을 했습니다. 서울로 이전을 해서 지금은 기술사 회장을 4년 하고 나서 그 후에 한국기술사 회장으로 열심히 맹활약하고 있는 한국기술사 회장 조성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로 가면서 자기 전공이 정해지죠. 특히 이학이나 공학 쪽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아마 한 5% 정도는 연구소나 대학교의 교수님에 이렇게 진출할 거고 나머지 90 내지 95%는 산업 현장으로 나오고 산업 기술 분야에 아마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봉이 우리나라 기술 체계를 보면 첫째 기능사, 산업기사, 기술사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기사 물론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게 최종적으로는 기술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방기술사 하면 우리가 불을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불을 잘못 다루면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어마어마한 불행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이 심지어는 또 인명까지 빼앗기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될 뿐만 아니라 불을 또 잘 이용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기불 또 여러 가지에서 필요한 그런 우리 인류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하는 게 불입니다. 그런데 소방기술사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불을 남용했을 때, 오용했을 때, 또 잘못 사용했을 때 화재로 이렇게 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화재를 어떻게 하면은 난 것을 막는 게 아니고 화재를 안 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기술사라 하면 잡화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 원리는 화학이 있죠. 건축물을 태우고 그러기 때문에 건축공학도 필요하고 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물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을 다루는 것은 수리학입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이 필요하고 또 불을 감지하는 것은 감지기라고 있는데 그것을 또 할 때는 전기 신호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가장 발달한 정보통신 소방을 하려면 아주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기술사가 되는 길이 굉장히 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대신에 굉장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소방기술사 아주 대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 쪽에 관심을 갖고 좀 더 관심이 있다면 소방기술사에 도전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현대 엔지니어링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2년 4개월 동안 무엇을 했냐면 해외 발전소, 리비아, 이라크 발전소의 설계, 사양서 작성, 도면 이런 것을 했는데 마침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곳이 어디였냐면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한전의 자회사였습니다. 거기에 이직을 해서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한 7년 정도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온물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온물 분야는 소방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왜? 건마다 소방서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관공서 드나든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획과장일 때 그 모든 일들이 저한테 집중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귀찮다, 아니면 이건 뭐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아,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과장들이 하던 일들을 혹시 귀찮거나 그러면 저한테 주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점점 알다 보니까 소방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보면은 잠을 안 자고 하다 보니까 내일 일이 걱정이 돼서 제가 일부러 잠을 청하고 그랬을 정도로 매력이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울진이나 월성이나 고리에서 제가 영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의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업무를 인허가를 해본 사람이 저 혼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더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소방기술사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그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소방기술사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아마 서울에 한 개 학원 정도가 소방기술사 강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영광원자력의 근무를 토요일 날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업무 인허가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도 시중에 나와 있는 소방 관련 책들은 다 읽었었던 것 같아요. 열정이 넘쳤고 재미있어서 했던 것이지 누가 그걸 하라고 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제가 있게 된 동기가 그때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진 게 재미있어서 했던 것입니다. 어쩔 때는 보면 법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문가들이 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없다면 그것을 관련 부처에 요청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한 5개월 정도 또 훈련도 갔고, 그래서 거기 현상, 현실 이런 것들을 봤고, 우리나라에 와 있을 때 보면 일부가 굉장히 좀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업물법이나 그런 것을 제가 개선을 했고, 또 관련 공무원들이 다행히 제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제가 설득을 하고 해서 법에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소방기술사로서 기술사회장을 4년 할 때 유독 불이 좀 많이 났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제가 가봅니다. 가봤더니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같은 경우는 내부에 그렇게 불이 그렇게 심하게 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상자가 많이 났습니다. 사망자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화재가 날 때 연기 있지 않습니까? 고분자 물질을 많이 쓰거든요. 저 커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플라스틱 원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독성 가스가 나옵니다.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도망가다가 거기서 질식해가지고 죽은 것이죠. 공동구 화재가 나거나 또 뭐 산불 화재가 나왔을 때 가서 제가 총동원해서 그 지식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거의 뭐 70 내지 한 90% 정도가 예측했던 것이 맞았을 때 그동안의 현장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술사는 이론만이 아니고 현장 경험이 풍부해야 응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널리 예측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